혼인신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하고 배우자 재산은 저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양가족 수를 하나 인정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 개인의 생, 결혼, 임신, 출산하게 된다면 이 주제 갖고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결혼 앞두고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곧 결혼할 것이다,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결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결혼은 단순히 뭐 결혼식이 아니고 이제 혼인신고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혼인신고. 왜냐면 혼인신고를 해야 공적장부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게 나타나는 거지, 결혼해도 혼인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로서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혼인신고가 하게 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있게 되면 배우자 소득 때문에 부양가족, 아이들의 부양가족이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하고, 그 배우자 재산 2분의 1이 나한테 청산가치, 내 개인 재산 외에 배우자 재산 2분의 1이 나한테 더 합쳐져서 이제 내 개인 재산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배우자 관련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건 혼인신고입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 그 다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그 다음에 인가결정, 이 세 단계에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청 후에도 가운데 있는 개시결정이죠. 이때까지 여러분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배우자 관련 서류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배우자 개인 재산 소득에 따라서 내가 개인회생이 바꿔지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막 결혼했는데 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결정할 때까지 아이가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부양가족 문제는 걱정 없으신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 개인 재산 2분의 1을 나한테 편입시키는 거는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갓 결혼한 사람한테 배우자 재산 절반을 내가 기여했다는 정도로 인정되지 않겠죠. 그런데 왜 개시결정 전에는 배우자 관련서를 집어내야 되냐? 왜 그러냐면 개시결정 심사 자체가 허위의 관련 서류나 있는 거에 대해서 숨기게 되면 개인회생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만 배우자 관련 서류를 집어넣지만 나는 혼인관계도 얼마 안 됐고 배우자 소득 재산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걸 법원에 설명을 막 해야 돼요. 하지만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왜? 이런 것들이 혹시나 법원에 알게 되면 개시결정 전에 배우자 있잖아요, 근데 왜 관련 서류 안 냈어요? 하면 개인회생 자체가 문제되는, 심하면 괘씸죄에 걸려서 기각도 되기 때문에 법원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을 하고, 다만 소명을 할 때 혼인기간, 혼인신고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배우자하고 상관이 없다 소명을 하셔가지고 배우자 때문에 내 개인회생이 문제 안 되게끔 진행하시면 되고요.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때 혼인신고한 거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시결정 이전까지 신청 채무자가 현재 처해진 채무사항, 소득, 가족관계 이런 걸로 심사를 통해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류 심사는 다 끝난 겁니다. 알기 때문에 개시결정 이후부터 인가결정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처음 신청한 대로 그대로 쭉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이를 임신하시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죠. 이것도 개인회생 신청, 그 다음에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해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는 있잖아요. 이건 법원마다 달라요. 정말 법원마다 달라요. 이거 해보면 신청 전이든 개시결정 전이든 인가결정 전이든, 그러니까 인가결정 기준으로 해서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 한 달의 변제금, 변제기간, 인가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인회생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인가결정까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거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주는지 안 넣어주는지가 여러분들 이거는 법원마다 다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법원은 아이 임신 4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4주가 넘어가면 부양가족수로 바로 인정해준 법원이 있습니다. 4주가 안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준 법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개인회생위원회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4주의 기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냥 본인들이 그냥 판단하는 건데 4주 이전에는 낙태할 가능성이 있고 4주 이후에는 낙태할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지 4주가 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이까지 부양
부양가족 수로 넣어서 여러분들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을 이걸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 한 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 한 달에 최저 생계비가 보통 60만원, 70만원, 80만원씩 더 인정이 되기 때문에 태아를 부양가족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어떤 법원에서는 4주 기준이죠. 이건 제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법원은 인가결정 전까지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된다는 법원도 있어요. 몇 주 기준이 아니라 태아를 가졌으면 법원에 태아를 가졌다는 이제 모든 관련 자료,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겠죠. 그런데 태아일 때는 부양가족 인정해주지 않고 인가결정 전까지 그 아이가 태어나야만 부양가족을 인정해주는 법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법원은 인가결정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시 8개월, 9개월이에요. 그러면 인가결정이 나오고 한두 달 몇 개월 안에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인정해주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결혼은 개인회생 시점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관련서를 넣고 안 넣고의 문제지만 넣는다 해서 내 개인회생이 뭐 다른 방향에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혼인신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하고 배우자 재산은 저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양가족 수를 하나 인정받고 안 받고가 돼서. 근데 이거는 법원마다 다르다.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마다 다른 게 거기에 대해 그거 아니면 적용 안 해준 게 아니거든요. 같은 법원에서도 A 회생위원, B 회생위원, C 회생위원 따라서 이게 또 적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위임한 사무실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준 이런 뭐 법무사나 뭐 변호사분들이 계시겠죠. 법원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인가결정 이전에는 아이가 무조건 태어나야 된다,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법원에서 나오는 데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쫙 늘려야 돼요. 개시결정 받기 전까지도 계속 보정명령 실수 일부러 안 넣게 해갖고 막 2번, 3번의 시간도 막 늘리고 그 다음에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권자 집회 한 번 안 나가면 또 2개월, 3개월 시간 늘려 이렇게 인가결정 전까지 아이를 출산케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법원 개인회생위원님이 그거 아니면 부양가족 인정 안 해준다 하면 그러니까 위임한 사무실하고 잘 상담하시고 법원에 이제 처음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언제부터 부양가족 인정해줄 건지 보정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개인회생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개인회생위원님 주구장창 하루에 3번씩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강조해서 부양가족 인정해달라고 계속 재판부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